새벽 5시, 20년간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이니? 나야, 금순이. 20년 전 집안에 돈 3천만 원을 들고 사라진 신우이. 나. 말기암이야. 죽기 전에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저는 그 사람을 20년간 원망했습니다. 5억 원의 빚.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던 20년. 모든 고통의 시작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공항에서 본 그 사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우이의 귀향. 20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죠. 20년간 이 시간에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는 게 제 아침이었으니까요. 침대 옆에서 남편 철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며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아들 민준이 대학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한숨이 있었는지 사진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정말이지 이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쉼을 바라냐고, 가족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누군가 나무랄 것만 같았거든요. 시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85세의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쉬고 계셨어요.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셨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떠먹이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은 거의 하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곤 했어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사랑한다 할 수도 없는 묘한 감정이었죠. 약을 드리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남편과 아이들이 일어나겠죠. 식탁을 차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 화면을 봤는데 낯선 번호였어요. 국제전화였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온 걸까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니? 나야, 금순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금순, 신우이. 20년 전 집안에 돈을 들고 사라진 그 사람. 새벽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억 속의 그녀와는 달랐습니다. 쉰 목소리, 힘없는 음성. 하지만 분명 금순이었어요. 나 한국에 가려고. 금순의 말에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어요. 뭐라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소식 한 번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요? 나 말기암이야. 시한부래. 죽기 전에 가족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금 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다고? 정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철수 좀 바꿔줄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침실에서 막 일어난 남편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온몸이 굳어지는 모습. 누나? 정말 누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누나의 목소리.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거실로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어머니가 금고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금고는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현금 3천만 원과 금반지, 목걸이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우이 금순도 그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금수는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난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직후 남편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5억 원의 빚이 남았어요.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는 큰 집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무너졌고 저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습니다. 큰딸 지혜는 대학을 포기하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장학금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냈습니다. 아들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20년이었습니다. 2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나인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3년 전에야 마지막 빚을 청산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제가 흘린 땀과 눈물을, 포기한 것들을, 그 말, 한마디로 다 지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은 신우이 금순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누나가 정말 아프대. 말기암이래. 한국에 오고 싶대.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여보, 누나잖아. 내 친누나. 죽는다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이 살다가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지만 그래도 누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마지막이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마지막을 요구할 자격이 있나요? 제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급히 달려가더니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겨우 입을 여셨습니다. 금순이, 데려와. 내 딸이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또 참아야 하는 건가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신우이. 그 사람을 맞이하려면 저는 또다시 제 감정을 삼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 마음은 언제쯤 중요해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남편은 매일 저를 설득했고 아이들은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라며 방관했습니다. 시어머니만이 매일 금순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죠. 결국 제가 져주기로 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공항의 마중은 제가 나갈게요.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같이 혼자 갈게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신우이. 남편이 함께 가면 저는 또 제 감정을 숨겨야 할 테니까요. 최소한 처음 만나는 순간만큼은 제 진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왜 또 내가 나서야 하는 걸까?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20년간 원망했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저도 모르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팻말에는 박금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처럼 꽃다발을 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름만 적은 하얀 종이.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만나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눈물로 포옹하는 연인들, 꽃다발을 안고 미소 짓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니, 있었죠. 20년 전에는요. 그때는 저도 웃었고 남편도 행복했고 신우이도 함께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베이지색 패딩을 입은 여자였는데 그 옷이 너무 낡아 보였습니다. 색이 발해 있고 곳곳이 해져 있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제 팻말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가까이 올수록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박금순인가요? 20년 전 기억 속의 금순은 화려했습니다.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죠. 저보다 3살 많았지만 훨씬 어려 보였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고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눈은 깊이 패여 있었어요.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정수가. 금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겨우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했던 차가운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만이네요. 어떻게 이제 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돈은 다 어디에 쓰셨어요? 그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언니, 제 입에서 나온 건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그녀는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당신이 울면 나는 또 약해질 것 같아. 짐, 이게 다예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죠. 응, 이게 다야. 금수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20년을 살아온 흔적이 저 작은 가방 하나라니. 뭔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차가 저쪽에 있어요. 가시죠. 저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금순이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 삐걱 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끔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금수는 겨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 보였고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제가 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주세요. 저는 금순의 손에서 캐리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20년치 인생이 담긴 가방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무거웠어요. 20년간 쌓인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금수는 조수석에 앉으며 안전벨트를 매려다가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결국 제가 도와줬습니다. 고마워. 대답 대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계속 앞만 보며 운전했어요. 하지만 옆자리의 금순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이 힐끗힐끗 보였거든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운 걸까요?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많이 변했네. 금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서울. 2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어. 저 건물들도 새로 생긴 거지? 네. 다 새로 지은 거예요.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죠. 신호대기 중에 금순을 힐끗 봤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조용히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저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요? 돌아온 게 후회되나요? 아니면 그동안 힘들었나요?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집이 가까워지자 금순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계속 주무르고 숨을 깊게 쉬고 몸을 꼿꼿이 세웠어요. 엄마는 많이 편찮으시지? 금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5년 됐어요.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랬구나. 내가 없는 동안.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돌봤어요.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나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쌓인 게 많았나 봅니다. 정수가 나는 다 왔어요. 저는 금순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누나. 철수는 미선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20년 만에 만난 누나. 그 모습을 보며 꼭 껴안았습니다. 철수야. 많이 컸네. 누나, 누나. 남편은 계속 누나의 이름만 불렀어요. 저는 그 광경을 현관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캐리어를 든 채로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아, 금순이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미선은 남편을 놓고 비틀거리며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현관에 멈춰 섰어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울음소리. 엄마, 엄마, 금순아, 내 딸. 우리 딸이 왔어. 모녀가 우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보였어요.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미뤄뒀던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또 여기에 있네. 가족들이 재회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네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금순이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언니는 쉬세요. 내가 도와줄게. 됐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금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섰습니다. 나 정말 많이 미안해. 그때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20년이나 있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연락할 수 없었어. 정말로. 핸드폰이 없었어요? 편지를 쓸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금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참자, 또 참자, 언제나처럼.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언니는 어머님 곁에 있어주세요. 고마워. 금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릇에서 기름때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세미로 계속 문질렀지만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제 마음속 얼룩처럼 20년간 쌓인 원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어요. 남편은 매일 누나 방을 드나들며 이야기를 나눴고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물을 끓이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 약, 금순 약, 남편 아침 식사, 그리고 제목까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4개가 동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금수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를 다녀야 하고 아이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엄마가 좀 데려다 줘. 우리는 시간이 안 돼. 결국 병원 동행도 제 몫이 되었죠. 어느 날 아침 금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병원 갈 시간이에요. 응, 알았어.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다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금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입다 만 채로요. 한쪽 팔은 스웨터에 들어가 있었지만 다른 팔은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다가가자 금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안해. 힘이 없어서 옷을 못 입겠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금순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스웨터를 입혀줬어요. 팔을 들어 올리는데 금순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얼마나 아픈 걸까요? 스웨터를 다 입히고 나서 금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폐를 끼치게 될 줄 몰랐어. 병원 가야죠. 늦으면 안 돼요. 저는 감정을 숨기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30분이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금수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 거리를 지나며 가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빵집 없어졌네. 저 카페는 새로 생겼구나. 20년의 시간이 만든 변화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종양내과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환자들도 보호자들도요. 박금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호명이 떨어지자 금순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려는데 금순이 말했어요. 정수가 밖에서 기다려도 돼. 혼자 들어갈 수 있어.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야죠. 보호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진료실 안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항암 치료 부작용은 어떠신가요? 힘들어요. 음식도 잘 못 먹겠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입원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입원은 어려워요. 금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환자분 상태가 집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제발이요. 금순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보호자분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원하면 제 짐이 덜어지겠죠. 하지만 금순의 그 절박한 눈빛을 보니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잘 돌보겠습니다. 그럼 방문 간호를 신청하시고 이 약들을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금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순이 또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정말 죄송해. 이렇게 패 끼치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병원에서 뭐라던가요? 얼마나 남았대요? 제가 묻자 금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래. 6개월. 그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반년. 그 짧은 시간 후면 금수는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죽을 곳을 찾아서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미안해. 금수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감기에 걸리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힘겹게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목이 아파. 병원 가봐야겠어요. 폐렴으로 번지면 큰일 나요.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여보,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당신이 좀 데려가줘. 제가 아까 언니 병원 다녀왔잖아요. 지금 또 가라고요? 미안해. 정말 급한 회의라서 나중에 저녁에 갈게.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또 나네. 그때 뒤에서 금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엄마 모시고 갈게. 너 피곤하잖아.
언니도 아픈데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금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급히 붙잡지 않았다면 넘어질 뻔했죠. 언니, 미안. 어지러워. 금순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이 사람도 환자인데 저는 결국 두 사람을 모두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기약을 처방받았고 금수는 병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오가며 수속을 밟았습니다. 약을 받고 수납을 하고 택시를 불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아직 저녁 준비를 시작도 못했어요.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약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고맙다. 시어머니를 방에 모신 후 거실 소파에 금순을 앉혔습니다. 언니도 누워 있어요. 응, 고마워. 금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걱정스러웠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무, 배추, 돼지고기.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칼로 물을 썰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억울해서? 피곤해서? 아니면 불쌍해서?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돌아보니 금순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왜 안 쉬고 나와요? 나 도와줄게. 됐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정수가 제발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도 하게 해줘.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상추 좀 씻어주세요. 응. 금수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추를 집어 물에 담갔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물을 썰고 금수는 상추를 씻었어요. 부엌에는 물소리와 칼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금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20년 전에도 우리 이렇게 같이 요리했었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랬죠. 20년 전 명절 때면 저와 금수는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었어요. 그때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때가 좋았어. 정말 행복했어. 금순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가 좋았다고요? 행복했다고요? 그럼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습니다. 정수가 물 끓어요. 라면 끓일게요. 저는 금순의 말을 끊고 가스레인지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를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씻고 오세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방에서 드시고 우리 셋만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금순도 조심스럽게 밥을 떴어요. 맛있다. 역시 우리 정숙이 손맛은 최고야.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씹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역질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남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금수는 변기에 엎드려 토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미안해. 항암 부작용이야. 음식을 못 먹겠어. 금순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등뼈가 손에 그대로 만져졌어요. 이 사람 얼마나 고생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6개월, 금순이 이곳에 있을 시간입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금순을 간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금순도 돌봐야 해요.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금순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복잡한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와 금순의 약을 챙기고 병원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제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허리는 자주 아팠고 어깨는 굳어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나인가?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어머님, 급히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부축하려는데 시어머니의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언니 도와주세요. 금순의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금순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로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둘이서 힘을 합쳐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119 불러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금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제발. 저는 119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하고 제발 괜찮으시길.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와 금순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금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와서 엄마한테 부담을 준 거야. 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오지 않았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금수는 자책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 금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이 사람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어요. 하지만 환자분 연세가 많으시니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만 숨은 안정적이었어요. 엄마. 금순이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금순을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금순아,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구나.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시어머니가 금순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어머님. 가까이 와봐라.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과 금순의 손을 함께 잡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너희 둘이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어머님, 지금은 쉬셔야 해요. 아니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금순아, 20년 전 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엄마는 알고 있었어. 그 말에 금순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지. 5억이라는 큰 빚이 생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너는 그걸 알게 됐지. 그래서 내가 집안의 돈을 가지고 떠난 거잖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며느리, 미안하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순이가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3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 그럼 나머지 빚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금순이가 미국에 가서 20년간 혼자 갚았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금순을 바라봤어요. 금순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금순이가 가끔 돈을 보냈거든. 이름 없이. 하지만 엄마는 알았어. 내 딸의 손글씨를.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도 몇 번 왔었어. 하지만 너희한테 말하지 못했어. 금순이가 부탁했거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금순이가 너희가 자기를 원망하면서라도 평범하게 살길 바랐대.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너는 20년간 혼자 고생했지. 엄마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어머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나는 너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언니, 내가 떠나면 너희가 고생할 거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집안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 금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20년간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일하고 공장에서 일했어.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언니, 손님들한테 욕먹고 차별받고 그래도 참았어. 빚만 갚으면 가족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금순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4년 전에 마지막 빚을 갚았어. 그때 너무 기뻤어. 이제 가족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 사기였어. 이미 늦었대. 금순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어. 이대로 죽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을 텐데 무슨 얼굴로 돌아가나 싶었어. 언니, 하지만
엄마 얼굴이, 동생 얼굴이, 조카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했어. 금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고생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쌓였던 원망,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저도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우셨어요. 병실에는 20년 만에 터져나온 진실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사람.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이었어요. 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수가 20년간 혼자서 정말 힘드셨죠. 제 말에 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가족을 지켰으니까. 금순의 눈빛이 담담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오해를 풀었으니까.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수가, 너도 알잖아.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금순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시고 저와 금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배고프시죠? 뭐 좀 드릴까요? 응, 고마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정수가 뒤에서 금순이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줘서 고마워. 금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금순을 봤습니다. 언니도 고생하셨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수가 이제 같이 살아요. 남은 시간 가족처럼. 제 말에 금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퇴원하셨습니다. 그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금순을 차갑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간 혼자서 빚을 갚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금순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금순은 병원에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옷가지를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거웠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열어봐도 될까 망설였지만 결국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가방 안에는 서류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봉투들, 낡은 종이들, 그리고 영수증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빚상환 영수증 2005년 3월 15일 50만 원. 두 번째 종이. 빚상환 영수증 2005년 4월 20일 30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수증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의 기록이었어요. 매달 빠짐없이 조금씩 갚아나간 흔적들.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달은 겨우 10만 원. 제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급여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식당 시급 6달러, 월 960달러. 한 달 급여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 돈으로 방세를 내고 밥을 먹고 빚을 갚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명세서. 청소용역회사 시급 8달러, 월 1280달러. 두 군데서 일했네요. 식당과 청소 일을 동시에요. 또 다른 명세서. 공장 야간 근무 시급 10달러 주말 특근. 세 군데였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다던 말이 진짜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봉투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금순이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2010년 1월. 엄마에게. 엄마, 금순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또 30만 원을 보냈어요. 빚이 이제 2억 5천만 원 남았어요. 절반을 넘었네요.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요. 청소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정숙이는 잘 지내죠? 철수는요? 애들은 건강한가요? 나중에 빚 다 갚고 돌아가면 정숙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미안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편지. 2015년 7월. 엄마에게. 엄마, 저예요. 잘 지내시죠? 오늘 50만 원을 보냈어요. 이번 달은 주말 특근을 많이 해서 평소보다 더 보낼 수 있었어요. 빚이 이제 1억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최근에 한인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일할 수 있고 건강하고 돌아갈 가족이 있으니 행복한 거라고요. 엄마 건강하세요. 곧 만나러 갈게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봉투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금순이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식당 유니폼을 입은 금순.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두 번째 사진. 청소 도구를 들고 있는 금순. 머리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먹는 금순. 혼자였어요. 네 번째 사진.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언제 찍은 걸까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무 완납 증명서 2021년 3월 10일.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완납이라는 글자가요. 그 아래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안의 모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16년간의 기록들, 20년간의 고통들. 언니는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간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저도 고생했습니다. 20년간 악착같이 일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가족이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혼자였어요.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혼자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금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어요.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수가 금순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아,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미안.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정리하다가 금순이 황급히 서류들을 주우려 했어요. 언니, 저는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는 증거가 필요했어. 내가 정말 빚을 갚았다는 걸 너희한테 보여줄.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안 믿을까봐 내가 정말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언니, 특히 너한테, 정수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정말 미안해서.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금순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수가 20년간 혼자서 어떻게 견뎠어요? 어떻게?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금순도 저를 안으며 울었어요. 힘들었어. 정말 너무 힘들었어. 매일 밤 울었어.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언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영수증들, 16년간의 고통과 희생의 증거들. 정수가,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금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언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 질문에 저는 금순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너를 고생시켰잖아. 저도 모르고 언니를 원망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제 말에 금순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저는 금순의 영수증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예쁜 상자에 담았어요. 이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희생과 사랑의 기록이었어요. 언니, 이거 잘 보관할게요. 소중한 거잖아요. 응, 고마워. 상자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금수는 20년간 가족을 위해 싸웠고 저도 20년간 가족을 위해 싸웠어요. 우리 둘 다 이 가족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금순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미국에서 정말 많이 외로웠죠? 응. 특히 명절 때 한인 식당 창문으로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거 보면 정말 울고 싶었어. 하지만 견뎠어. 너희들 생각하면서, 너희가 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금순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응.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금순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금순도 저도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두 달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금순이 우리와 함께한 지 석 달째였어요. 그 사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죠. 금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고 기침도 자주 했어요. 하지만 금수는 항상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정수가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자주 손을 잡아주고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번 추석에는 다 같이 모이는 게 어떨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지혜랑 민준이도 부르고 오랜만에 가족이 다 함께요. 좋지. 누나도 계시니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 아이들도 동의했어요. 금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제게는 보였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언니,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할게요. 고마워, 정수가. 추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서 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금순이 도와주려 했거든요. 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송편을 빚었어요. 금순의 손은 떨렸지만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정말 잘 빚었는데 이제는 손에 힘이 없네. 충분히 예뻐요, 언니. 정수가. 네. 나 행복해. 정말로. 금순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언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금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고모할머니, 민준의 아내가 데려온 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5살 된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금수는 서연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아이가 서연이구나. 네, 언니. 언니가 미국에 계실 때 태어났어요. 금수는 서연이를 안으려다가 기침을 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서연아, 이리 와봐. 서연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금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나는 너의 고모할머니야. 먼 곳에서 왔단다. 어디서요? 아주 먼 곳. 하지만 이제 여기 있어. 금순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식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데 다들 함께 도왔어요. 이런 모습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절 올리자. 남편의 말에 모두가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절을 올리며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절을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엄마 송편 정말 맛있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고모도 함께 만드셨어. 고모한테도 고맙다고 해. 고모, 감사합니다. 금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거의 드시지 못했어요. 한두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가 삼키기 힘들어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그냥 배가 안 고파서. 거짓말이었어요. 항암 부작용으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모, 미국은 어땠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 왜 그렇게 오래 계셨어요? 가족이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금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보고 싶었어? 매일매일이요. 하지만 갈 수 없었어.
고모가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금순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고모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고모. 가족을 소중히 해.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드려.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넌 모를 거야. 네, 고모. 민준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어요. 둥글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언니, 밖에 나가서 달 구경할까요? 좋아. 금순을 부축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달이 정말 예쁘다. 금순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에서도 명절 때마다 이 달을 봤어. 그리고 생각했지. 한국에서도 가족들이 이 달을 보고 있을까? 언니, 같은 달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게.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뭐가요? 나를 받아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가족으로 대해줘서. 언니, 당연한 거예요. 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어서. 금순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수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고 나면. 언니, 들어봐. 내가 떠나고 나면 너도 좀 쉬어. 내 인생도 살아. 무슨 말씀을. 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 내가 가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금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살았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다만요? 좀 더 일찍 내 자신도 사랑할 걸 그랬어. 금순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약속해줘, 정수가. 너는 너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네, 언니. 약속할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금순을 방까지 부축해서 모셨습니다. 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응, 고마워. 약을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정수가,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도요, 언니. 잘 자. 언니도 잘 주무세요. 불을 끄고 나오는데 뒤에서 금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사랑해.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언니. 방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마지막 명절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 아침이에요. 응.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요? 행복한 기억들. 어제 추석 너무 좋았어. 금순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약해 보였어요. 정수가, 나 이제 많이 피곤해. 언니, 괜찮아. 행복한 피곤함이야. 금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좀 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금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정수가 금순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네, 언니. 잠깐만요. 물을 떠다 드리면서 금순의 등을 받쳐주었어요. 뼈만 남은 등이었습니다. 고마워.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누웠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언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집에 있고 싶어. 제발. 금순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여기서 돌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금순의 방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밤에도 옆에서 잤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밤 금순이 갑자기 깼습니다. 정수가, 자니? 아니에요, 언니. 깨어 있어요.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침대 옆에 앉아 금순의 손을 잡았어요. 사실은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가족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언니,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혼자 죽으려고 했어.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동생 얼굴이 보고 싶었어. 그리고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언니,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금순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베개를 받쳐주었어요. 정수가,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무슨 말씀을? 아니야, 들어봐. 나는 20년간 혼자였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선택이었어. 나 혼자만 힘들면 됐어. 금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고통을 견뎌야 했잖아. 그게 훨씬 더 힘든 거야. 언니, 가족이 있으면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잖아.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웃어야 하고. 금순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실컷 울 수 있었어. 소리 지를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너는 항상 참아야 했잖아. 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아. 정수가,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금순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다 했잖아. 언니도 지켰잖아요. 빚을 갚으면서요. 우리 둘 다 이 가족을 지킨 거야. 그렇지? 네, 언니. 우리 둘 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요. 정수가,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고 나면 철수 잘 챙겨줘. 우리 동생,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사실은 약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그리고 엄마 오래 살 것 같지 않아.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 그때 엄마 옆에 있어줘. 네, 언니. 그리고 애들, 지혜랑 민준이 가끔 나 얘기해줘. 고모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금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니, 너무 많이 말하면 힘드실 거예요. 쉬세요. 아니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 금순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내 인생에 후회가 하나 있어. 뭔데요? 너한테 진작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못한 거 20년이나 지나서야 말할 수 있었잖아. 언니, 만약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진작 말할 거야. 정수가, 너는 내 동생이야.
진짜 동생. 금순이 제 손을 자신의 뺨에 대었습니다. 나도요, 언니. 언니는 제 진짜 언니예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금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약속 하나만 더 해줘. 네, 언니. 너, 행복해져. 꼭, 이제, 가족 위해서만 살지 마. 내 꿈도 이뤄.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언니, 나처럼. 다 끝나고 후회하지 마. 지금 해.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고마워. 이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 금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남편과 아이들도 모두 왔습니다. 누나, 누나. 남편이 금순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고모, 민준이와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순아, 엄마 딸. 시어머니가 금순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금순은 눈으로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금순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언니. 제가 금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금순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언니, 언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나, 남편이 소리쳤어요. 의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금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금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언니, 언니. 20년 만에 만나서 겨우 넉 달을 함께 했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함께 가고 싶은 곳도 많았는데, 언니, 미안해요. 제가 진작 이해했어야 했는데, 금순의 차가워진 손을 제 뺨에 대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쉬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누나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딸, 내 불쌍한 딸. 아이들도 울었어요. 그날 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순의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혔어요. 제 손으로 직접 했습니다. 언니, 이제 편하게 가세요. 금순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럽던 표정이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만 남아 있었어요. 영정 사진을 고르는데 추석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금순. 비록 야위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이 사진으로 하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어요.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금수는 20년간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금순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인 식당 주인 아주머니, 교회 목사님, 청소회사 동료들. 금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열심히 일하고 불평 한 번 없었죠. 힘들 때도 항상 웃으려고 했어요. 가족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몇 번 봤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금순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그리웠을지. 감사합니다. 언니 곁에 있어 주셔서
제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장례 이틀째 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저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금순을 바라봤어요. 언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언니가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어요. 겨우 친해졌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어요. 금순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편지였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날 제 손에 쥐어줬던 거예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행복하게 갈 수 있었어. 20년간의 빚을 갚은 것보다 내가 날 용서해 준 게 더 기뻤어. 이제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행복해져. 꼭 너만의 인생을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중요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사랑해, 내 동생. 언니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언니. 약속할게요. 꼭 행복하게 살게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언니. 금순의 장례를 치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집 앞 작은 화단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노란 꽃들을 바라봤어요. 금순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언니, 개나리 피었어요. 예쁘죠? 대답은 없었지만 금순이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거실 벽에는 금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추석날 찍은 그 사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금순이 떠난 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컸거든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응, 고맙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금순이가 내게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제게 더 따뜻해지셨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어요.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평생 너무 고생했어. 남편은 이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누나가 그러더라. 당신한테 잘하라고. 미안해. 내가 너무 당신한테만 기댔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모 생각 많이 나시죠? 응.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모가 남긴 편지. 저희도 읽었어요. 엄마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모가 그러셨잖아요. 고마워, 지혜야.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소포였어요. 뭐지? 소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금순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금순이 미국에서 함께 일하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보낸 거였습니다. 정숙 씨께 금순 씨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보냅니다. 이것들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금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가족 이야기를 하며 미소 짓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부디 건강하세요. LA 한마음 식당 김영숙 드림. 소포 안에는 금순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5년 8월 3일. 오늘도 16시간 일했다. 몸은 피곤하지만 오늘 50만 원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 빚이 이제 1억 2천만 원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정숙이 생각이 난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식당은 문을 닫았다. 혼자 원룸에 앉아 있으니 너무 외롭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있겠지.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안 돼.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어. 조금만 더 버티자.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 2021년 3월 10일. 드디어 끝났다. 빚을 다 갚았다. 20년이 걸렸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무서우면서도 설렌다. 나를 용서해 줄까? 특히 정숙이가. 하지만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다. 정수가 기다려. 곧 갈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정숙에게. 이 반지는 엄마가 내게 주신 거야.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였어.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너는 진짜 내 동생이니까. 행복해라. 꼭. 언니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금순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 재봉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젊었을 때 저는 재봉일을 했었어요. 옷을 만드는 게 좋았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었습니다. 재봉? 응. 예전에 정말 좋아했었거든. 다시 해보고 싶어? 좋아. 해봐.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재봉틀을 샀어요. 천도 몇 장 사고 실도 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지혜가 물었어요. 옷 만들려고. 와, 엄마 예전에 하시던 거요? 응. 오랜만에 다시 해보려고. 멋있다, 엄마. 처음에는 손이 잘 안 따라줬어요. 20년 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다시 감을 찾아갔습니다. 첫 작품은 손녀 서연이를 위한 작은 원피스였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그래. 예뻐요. 서연이가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다음은 시어머니를 위한 조끼를 만들었어요. 어머님, 이거 입어보세요. 오, 따뜻하네. 어머님한테 잘 어울려요. 고맙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금순이가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 네, 어머님. 재봉일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금순 언니 말이 맞았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몇 달 후 동네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바느질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손수 만든 옷과 소품을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엄마, 대박이다. 아이들이 축하해줬어요.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가게를 열던 날 금순의 사진을 가게 한쪽에 놓았습니다. 언니 봐요. 제가 해냈어요. 언니가 말한 대로 제 꿈을 이뤘어요. 사진 속 금순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용기를 줘서 저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뭔가 제 것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에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보고 있어요? 저 이제 행복해요. 마음속으로 금순에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가 요리를 해? 응. 당신 피곤할 것 같아서. 고마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모든 걸 했을 거예요. 저녁 준비도, 설거지도, 청소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함께 나눠서 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고마워, 지혜야. 저는 청소기 돌릴게요. 민준이도 도왔어요. 변화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언니, 저 약속 지키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언니도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온 편지를 보냈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잠깐 왔다가 들렀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금순 씨가 보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금순 씨가 항상 말했어요. 정수기는 손재주가 좋다고, 예전에 옷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말했어요. 정수기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아주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장님, 이거 받으세요. 아주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금순 씨가 저한테 맡겨둔 거예요. 나중에 정숙 씨한테 전해달라고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브로치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정수가. 이 나비 브로치는 내가 미국에서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산 거야.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 언젠가 나도 이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고.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너도 자유롭게 날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사랑해. 언니가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브로치를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금순 언니와 저, 우리 둘 다 이 가족을 지켰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똑같이 사랑으로. 1년 후, 시어머니가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금순을 그리워하다가 가신 거였어요. 이제 딸 만나러 가는구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 짐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금순도 이제 함께 계실 테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쁜 옷 많네요. 고맙습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어느 봄날 개나리가 만발한 날이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보고 있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금순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행복해, 정수가. 내가 행복하니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언니, 우리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처음부터 같이 살아요. 오해 같은 거 없이 그냥 자매로요. 그리고 그때도 언니 곁에 있을게요. 주머니에서 금순의 반지를 꺼내봤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사랑해요, 언니.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 그리고 내일은 또 가게에서 손님들을 만날 거예요. 제가 만든 옷을 입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금순 언니가 그랬죠. 행복해져, 꼭. 네, 언니.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